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서울시 소식, 여기는 수립청미다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영상권을 되찾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충남, 광주, 전북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도, 습도는 7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0도, 강릉 11도, 대구 12, 광주 13, 부산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09명입니다. 이 중에서 85%가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쯤에 국내 최대 규모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한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고 김용균 씨가 받은 관련 교육 기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 현장을 제외한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는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5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7일이 지난 뒤에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측 등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빠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예스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태희라고 합니다. 예, 먼저 고 김용균 씨가 일을 한 지 한 얼마 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까? 9월 17일 첫 입사해서 10월 11일 주검이 발견됐으니까요. 예. 저에 석 달이 안 됐죠. 3개월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유족이 1차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예. 어떤 죽음이었는지 전혀 목격자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진상규명과 처벌과 대책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장례 절차 논의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분유족에게. 예.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출범을 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용균 씨하고 함께 이 비정규직 처지가 너무 열악하니까 예. 대통령 만나자고 했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망 소식을 새벽에 당일, 그러니까 11일 날이죠. 11일 날 새벽에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여기 장례장에 왔습니다. 예. 왔는데 사측에 둘러싸여서 온갖 협박을 받고 계셔요. 용균이가 잘못해서 그렇다.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 사고 당했다. 이런 사측의 압박들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개입하게 됐고요. 예. 유족들이 동료들에게 이제 당시엔 노조였죠. 노조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개입하게 됐고 예. 이후에 이건 노동조합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판단돼서 시민사회에 제안했고 지난 일요일 날 전체 92개 단체들이 모여서 대표자회를 정식으로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첫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고인의 부모님께서 노조에게 여러 가지 일을 일임했고 노조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여러 단체가 모여서 지금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일임하셨습니까? 가장 급한 거는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예. 용균이와 같은 동료들이 또 용균이처럼 사고 당할 수 있다라는 걸 가장 많이 이제 두려워하셔요. 예. 그래서 당장 지금 태안화력에는 10개의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서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도 작업 중단하고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가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원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주셔갖고 대통령이 좀 나서주셔서 사과도 좀 하고 대책을 좀 진두지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진상규명 책임자도 꼭 처벌하고 싶대. 12명이나 반복해서 죽었으니까 예. 이 책임자 처벌하지 않으면 또 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법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외주화가 될 수 있는 걸 법으로 막아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엔 비정규직 문제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달라. 그리고 시설과 안전시설 강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김영균 씨도 생전에 활동을 했다고 하는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 어제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랬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영균 씨가 이렇게 산업 작업용 마스크를 끼고서 팻말을 들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대통령께서 첫 번째 가신 곳이 인천공항이시잖아요. 예. 거기서 우선은 이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경영의 논리, 효율성을 앞세워서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들 없애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 정규직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1년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게 전부 다 하청 문제거든요. 예. 근데 민간 기업에서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이행이 안 됩니다. 책임자도 처벌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불법 파견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 못 받아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요구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했었습니다. 예. 김영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아까 12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뭐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이번 사건까지 엊그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지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 좀 언론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하고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유족과 시민대책위와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첫날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유가족하고 그리고 시민대책위하고 동료들이 같이 갔는데 정문에서부터 제지당했어요. 예. 노동부는 그 관련자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어머님하고 같이 여기 보령지청하고 대전지청에서 감당을 하는데 보령지청에는 지청장이 5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그래서 예. 대전지청에 쫓아가서 아니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왜 진상조사하는 것을 제안하느냐 예. 항의했는데 오늘 12시에 답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오늘 다시 또 진상조사 협조해라. 예. 참여 보장해라. 이러면서 유족하고 함께 대전 노동지청에 가서 항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인의 부모님들이 대책위원회 측에
위임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유족과 다름이 없는 위원회 측의 현장 감독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6일에 사고 발생한 지 5일 만에 사과문 발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서부발전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 부분은 당기돼 있고 작업 형태를 2인 1조로 바꾸겠다, 안전시설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비정규직에게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인 1조 지침이 있었지만 여기 20년 또 동료들 3년 이상 같이 일했던 분들 그 선임조차도 한 번도 2인 1조로 일해본 경험이 없고요. 예. 지금 대책을 새롭게 잡겠다라고 했지만 비정규직에게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될 거라고 저희는 믿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이 발전소 운영회사가 인명사고가 났다고 경찰 신고하기 전에 정비업체에 먼저 연락해서 설비를 고쳐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이고요. 그 정비업 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증언을 해주셨고요. 예. 사고 정황이 3시 23분에 시신이 발견됐고 한 40분 있다가 정비업체에 연결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구조는 하청업체에 이제 여기 당사자들이 전화하고 하청업체는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 본청에서 논의하고 하청업 다시 내려오죠. 그것을 정비업체에 연락한 건 30분 사이에 한 겁니다. 그리고 정비업체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20여 분 지나서 경찰한테 신고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사고가 나서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시신 수습은 119가 마지막으로 동료들하고 시신 수습한 게 7시예요. 예. 그러니까 시신 사고를 경찰에 보고하기도 전에 다시 재가동할 논의를 했고 지침을 내렸고 이미 시행을 했고요. 예. 시신이 수습되기도 전에 가동시킨 겁니다. 예. 바로 1m 떨어진 정비하던 거를 가동시켰습니다. 실제로 1시간 이상 가동했다라는 데이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문제 제기하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군요. 당국에서 중단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가동을 시켰고, 예. 네. 사고 직후에 사람이 설비에 끼어서 숨져 있는데 수습되기도 전에 멈춘 설비를 고쳐서 돌릴 공리부터 했다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이후에 뭐 조사라든지 언론 카메라가 올 것을 대비해서 평소 모습을 알 수 없도록 뭐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했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어머니가 사고 나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현장에 가셨어요. 예. 근데 평상시에 이제 용균 씨가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여기가 한가루가 날려서 앞도 안 보일 정도라고 이제 평상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동료들도 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었고 증언했고요. 예. 근데 물 청소를 해냈답니다. 그리고 레바 당기는 걸 싹 청소하고 단단히 묶어서 색깔이 나올 정도로 닦아놓고 현장을 훼손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근로 감독 들어가는데도 물 청소를 며칠 전서부터 해갖고 진창이 돼 있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현장 동료들이 저희한테 계속 알리는데 저희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제약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12시에 또 그와 관련해서 그 현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정부도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에 관련 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정부는 여전히 그냥 그 산업 현장의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재를 강화하고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그 관련된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다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죠.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면 현장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분들 현장에 계속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용균이 일한 장소에 가서
일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신분으로. 그렇군요. 그 발표 산업부 장관하고 고용부 장관이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좀 많이 미비했다. 특히 네. 이런 좀 모호한 답변을 했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예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도 한참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청업체에게 위험한 상황이 주어지는 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급한 최소한의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역할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이런 이제 대책을 같이 발표했는데 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은 이 발전소 여기가 적용될 대상이 될지조차 의심이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범위도 상당히 축소돼 있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외주 자체를 금지할 강화 그 내용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12명이나 반복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청 책임자나 사용자들이 아무 책임, 진짜 솜방망이 처벌받고 과태료 정도 물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훨씬 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2명이나 죽어도 작년에 똑같이 또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고 원인으로 작업자의 안전 불이행이라고 적어놓고 이행 조치로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죽은 거거든요. 예. 네, 꼭 이거 책임자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도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외주화 문제 거론해야 되고요. 예. 그 엊그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 그 합동 대책 발표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화력발전소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11시에 또 여당과 정부가 이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요?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TV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현 여당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당도 그 자세를 먼저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한 사과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인 죽음의 외주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이런 대책을 발표해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이런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되기를 좀 요구합니다. 예. 이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 현장에 위원회 측이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네. 어쨌든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재발방지 대책 발표 내용을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참여를 못하게 되면은 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흔적인 예.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자꾸 축소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 조사를 근간으로 한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이걸 예.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책위원회 측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독 그리고 산업안전조사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이제 금요일에는 1,100만 비정규직 촛불 참가 그리고 22일 토요일에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죠. 네. 예. 영균 씨가 살아생전 대통령 만나서 비정규직 얘기 직접 하시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지금 영균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영균이 바라던 일을 어머니가 대신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조금이라도 영균이를 기리는 거다라고 마음 먹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촛불 등 국민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광장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나 정부의 정책이 계속 이렇게 오히려 진상을 막고 있어서
어머니가 청와대까지 가시겠답니다. 시민들하고. 예. 그래서 가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겠답니다. 예. 예. 오늘 좀 힘드신 가운데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좀 사람이 죽어나가야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사회가 너무 좀 가혹하게 느껴지네요. 저희도 이 문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의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4명 가운데 2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신생아 1명이 RSV에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이로써 2명이 감염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신생아 2명의 감염 여부는 오는 20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붕괴 위험으로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서 오늘부터 응급 보강 공사가 실시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약 한 달에 걸쳐서 지하 1층과 지상 5층 등 모두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공사가 끝나면 건물 사용 재개나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탈시설 전환시설센터를 짓고 인천복지재단 내에 탈시설 전환지원팀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19개 장애인 집단생활시설에서 83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114억 원을 들여서 특수학교와 초중학교 30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오는 2020년에는 모두 240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3%씩 높이고 특히 특수학교는 규정보다 강화해서 모든 층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연말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 종로, 홍대에서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는 SK텔레콤의 티맵 택시 애플리케이션 호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이달 21일과 22일, 24일, 그리고 28일과 29일,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담배 소매점 사이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오늘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의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개정 절차를 밟아서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좋다! 에이, 가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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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고 간다! 물배 채우고 간다! 두 주먹! 네, 조금 전에 고 김용균 씨 인터뷰 관련 내용에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끝자리 9644번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8307번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말고 보다 실용적인 대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요. god가 부른 영화 챔피언 OST 중에 간다 띄워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에서 경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걷고 있는 땅, 이 땅 속에는 수많은 시설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스관, 상하수도는 기본이고요.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같은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된 열수송관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지하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하종현 서울시 안전총괄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가 최근에 지하시설물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 아현동 KT 화재라든지 고양시 목동 열수관 파열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지하시설물이 각각 관리됐던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보세요. 네. 예, 첫 번째는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열수송관이나 전력구나 통신구 등에 대해서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공동구는 2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 이제 통신구나 전력구나 열수송관이나 가스관들도 시설물 안전법상의 2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통합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예전에는 전기는 전기 사업자, 통신은 통신 사업자, 가스는 가스 사업자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파악이 어려웠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면 허가를 할 경우에 그 매설 위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에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같이 입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예. 이러한 자료들은 지하 안전관리나 지하 개발이나 지하에 설계할 때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우리는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근데 시설물 통합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까요?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계획으로 해서 점용 허가를 낼 때 그러니까 한전이죠. 예. 통신 회사라든지 가스 회사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충실히 서울시에 제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제공을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자주 좀 최신화 시켜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이라든지 지금 법령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런 법령들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소방법에 보시면 지금 전력구나 통신구는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최근 아현동 KT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 피해가 더 컸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이러한 지하구가 소방법상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고
시설물 안전법상 법정 시설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하 안전법상의 지하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크게 세 개의 법령에 대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지금 협력 중에 있습니다. 예. 노후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7, 80년대에 집중 건설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그 안전 대비와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통합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중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대응 매뉴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는 항상 사고 날 때 초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예. 대응 매뉴얼에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수습하면 그 수습하는 수습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복구 등에 대해서 수습 부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KT나 열수성관 화재를 겪고 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타 기관에 대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좀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타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조치 매뉴얼을 좀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안전은 아무리 대비를 해도 뭐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현 서울시 안전총괄관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한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한무입니다. 예, 경기도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을 적발했다고요?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불법 고리사채업체 2곳을 적발해서 조직원 7명을 형사 입건했는데요. 경기도 광주와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예. 우선 고양시에 있던 업체는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 200명에게 15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연간 이자가 732%나 됐습니다. 예. 엄청난 이자를 챙긴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선이자 꺾기, 또 꺾기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예. 꺾기라는 거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서 다시 빌려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200만 원의 소액이 없어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느라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 적발된 업체 중에 사례를 들어보니까 채무자의 자녀 학교까지 찾아가서 빚독촉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불법 사채 업체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120명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예. 이자가 연간 233%였습니다. 예. 이들은 채무자의 변제가 좀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빚독촉을 했었는데요. 또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빚독촉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는 지난 올해 들어 민선 7기 출범 이후부터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동안 10개 업체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예. 또 불법 고리사채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400개를 통신 정지 요청을 해서 불법 고리사채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 막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택배기사들이 일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택배나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예. 현행 법에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가 승강기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이를 악용해서 택배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분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가 이를 막기 위해서 그 개정안을 건의한 건데요. 안 그래도 저임금에 그 힘든 일을 하는 배달 기사에게 그 승강기 사용료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그 가혹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승강기 사용료 부과를 입주자 대책위원회가 부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맑은 공기를 도심에 끌어오기 위해서 숲을 만드는 지자체가 있다고요? 네, 그 경기도 평택시의 그 이야기입니다. 평택시는 2021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서 그 미세먼지 차단 숲, 또 그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예. 우선 그 미세먼지 차단 숲부터 소개하면요.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은 그 평택시 내 산업단지 주변 녹지 2만 제곱미터에 나무 만여 그루를 심는 겁니다. 예. 주변에 그 화력발전소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곳인데 숲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또 그 도시 바람길 숲은 그 평택시의 주요 하천인 통복천과 안성천 그리고 일본 국도 주변에 5만 그루의 그 나무를 심는 겁니다. 천변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도시 외곽에 신선한 공기를 진대로 끌어오고 또 내부의 탁한 공기를 외부로 빼는 역할을 한다고 시는 밝혔는데요. 이것은 그 독일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자, 그리고 수원시가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소식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볼까요? 네, 그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인 그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그 내일 창단식을 갖고 그 창단합니다. 예. 선수는 모두 11명인데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 감독은 역시 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였던 김도윤 씨고요. 예. 이들은 그 지난달 선수단으로 임명돼서 수원 선수촌에 입촌했고 그 이후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태릉 선수촌이나 진천 훈련장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2021년에 수원 그 광교 신도시구 호수공원에 설립되는 아이스링크를 주 훈련장으로 그 사용할 예정인데요. 예.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라 그 상단에 그 각계의 관심이 큽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후에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했던 선수들을 위해서 수원시가 나서서 팀을 이번에 그 창단한 건데요. 우선 내년부터 남자 중학교 대회와 클럽팀 대회 등에 참가하면서 그 실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마음 놓고 훈련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비틀스의 헤이 주드죠.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오늘이 아닌가 싶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